첫 수업, 첫 타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 처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처음 사용 설명서를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학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되게 가벼운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저랑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 약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에는 어우 뭐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도 수업의 정말 중요한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는 필기할 준비하면서 같이 하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 학원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맨 처음에 문 열자마자 뭐가 있죠? 출결 패드가 있죠. 그치?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출결 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면 이제 어머님 또는 아버님께 출결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출결 발송을 들어오실 때 한번 하시고요. 네. 우리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이게 얼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숙이고 가시면 돼요. 네, 들어오실 때 출결 먼저 찍으시고요. 나가실 때도 출결 또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출결 패드 옆에 혹시 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초콜릿이랑 사탕이 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가끔 당 떨어질 때 있죠. 그때 이제 가서 하나씩 하나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오면 이렇게 조금 긴 원목 책상이 2개가 놓여져 있는 거 봤을 거야. 그치 얘들아? 거기는 너희들이 조금 일찍 왔을 때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자습 공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게 되면 거기서 자습하다가 지금처럼 교실로 들어와서 수업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앞에 오면 여러분들 과제물 받은 곳 있죠. 거기 되게 예쁜 선생님이 계시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은 전국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궁금할 거야. 얼마나 예쁘길래 예쁘다고 하는지. 그 예쁜 도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과제를 배부해 줬을 텐데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여러분들 그 과제 배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다음 주 과제를 배부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실 바로 앞에 보시면요. 이제 기린이 한 마리 있을 거야. 이 기린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세린이라 그래서 세음영어의 기린이라고 해서 세린인데 요 세린이한테는요 목걸이가 하나 걸려 있을 겁니다. 이 목걸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긴급하게 좀 부모님이랑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와이파이가 필요할 수 있어서 와이파이 이름이랑 비밀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사진 촬영해가지고 쓰셔도 되고 같이 뭐 셀카도 찍어도 되고 같이 놀아줘도 되고 다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에 입장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학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 지금 딱 이제 교실에 들어온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가르치는 사람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수업을 진행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제 이름은 장진우라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A4 용지 하나씩 제가 배부를 해드렸을 텐데 그 A4 용지 한 장이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핵심 메인 포인트들이 적혀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필기를 좀 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필기할 준비를 하시고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장진우라고 하고요. 제가 가진 수업의 특징 3가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요. 저는 판서를 할 때 좀 깔끔한 판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하는 내용은 모든 차시의 모든 수업마다 다 드라마처럼 다 각본이 짜여져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판서는 단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필요한 것들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칠판에 쓰여지는 것들은 다 필기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제가 수업을 전달할 때는요. 좀 전달력을 중시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다 3등급 이상 친구들이 여기 자리에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수업을 듣더라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전달력을 중시해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요. 우수한 자료를 좀 드릴 겁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강의를 오래 했었지만 대치동에서 강의할 때
비해서 잠실에서 강의를 한다고 결국 자료의 퀄리티가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치동의 어느 영어 학원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료보다 훨씬 더 우수한 자료를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요. 자료의 양이 좀 상당히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OT를 듣고 나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 이거 다 제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일단 한 주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와서 선생님 이 숙제는 어떤 식으로 제가 우선순위를 짜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어쨌든 자료의 양이 처음에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1등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료 없이 가장 우수한 형태의 자료만 제공해 드릴 거라는 거 같이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가 볼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랑 1년 동안 해야 되는 수업, 그 목표는 대수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대수능이라고 이름 붙일 때에는 앞에 대자를 붙여요. 졸라 큰 시험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거야? 아니죠. 그렇죠? 이름이 왜 대수능이다 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줄임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줄여서 대수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글자를 보고 있으면 이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 대학도 알고 능력도 알고 시험도 알겠어요. 근데 수학은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한자어인데요. 닦을 숫자에 배울 학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실제 학문을 닫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을 뭐라고 한다? 대수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줄여볼게. 반가워요. 어떻게 좀 축소해 볼 거냐면 우리 대수능이라는 표현을 수능 영어라는 시험에만 적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의미를 살펴볼게. 수능 영어에서 대수능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 대학 수준의 텍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대학 수준의 영어적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수능 영어 시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모든 수업이 100% 영어 강의로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모든 텍스트가 100% 영어로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적 텍스트를 볼 일이 되게 많죠. 근데 국제학부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를 가더라도 정말 많은 수업을 영광으로 듣게 될 거고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정말 많은 텍스트를 영어적 텍스트로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이 대학 수준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걸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 수능 영어 시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조금만 더 세련되게 써볼게요. 여러분 대학 수준의 텍스트 있잖아요. 이걸 한자어로 그냥 문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해와 해석 요거를 공통된 단어가 해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해한다는 뜻의 해. 그리고 마지막 능력이라는 단어에서 있는 말처럼 그 힘이라고 해서 엽자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수능 영어라고 하는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고 싶은 궁극적인 능력은 문해력을 갖추었는가 못 갖추었는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 학습 목적은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제가 가진 최종적인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선생님 좋아요. 수능의 의미도 알겠고 수능 영어의 목표도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기를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전 세계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면요. 일단 좋은 텍스트를 선정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잡식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요. 딱 좋고 엄선된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는 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좀 올바른 방식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막 이상한 속독법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방식으로 글을 이해하면서 읽어주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방식으로 읽는 거를 반복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반복 학습에서의 반복은요, 최소 3회 이상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3번 정도는 좋은 텍스트를 올바른 방식으로 여러 번 음미하면서 읽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해력이라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을 수능 영어에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잘 봐봐. 수능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텍스트로 볼 만한 건 한 3가지 정도의 범주로 한정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시하는 범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1년 동안 다루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범위다. 학습의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6월, 9월 수능 기출 텍스트가 가장 좋은 텍스트죠. 이게 첫 번째 범주입니다. 이건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는 필수 범주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덧붙여서요, 교육청 기출 텍스트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자료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학습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보면 사설 문제 중에서는 어떤 문제가 해당이 되냐면 EBS 문제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BS도 좋은 텍스트의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는 텍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영어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텍스트는 크게 3가지 범주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수능 6월, 9월 평가원 기출 텍스트, 그리고 교육청 기출 텍스트, 그리고 EBS 기출 텍스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누구죠? 평가원이죠. 그렇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근데 수능 출제를 하는 기관에서 매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습 가이드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제공하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국내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에 따라서 공부를 할 거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평가원의 학습 가이드에 맞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글을 읽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됐죠? 자, 세 번째, 이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좋은 텍스트를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가원의 가이드에 맞춰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오늘 잘 배웠죠? 집에 가서 꼭 3번 이상 반복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 해요, 안 해요? 하기 힘들죠? 그쵸? 그래서 지금 눈치는 다 한다는 표정인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친구들은요. 그래서 첫 번째, 반복하는 시스템을 제가 구성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수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1차적 학습입니다. 가장 좋은 텍스트에 대해서. 두 번째,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수업이 오늘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전체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그 테스트 이름이 리뷰 테스트입니다. 적어볼까요? 리뷰 테스트. 갑자기 시험 본다고 하니까 막 긴장이 좀 되고 그러죠. 리뷰 테스트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배웠던 내용, 배웠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뭐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2차적 복습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스트를 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간지라고 하는 걸 과제로 배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주간지 과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 단위로 분절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3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커리큘럼은 총 5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이 5가지 커리큘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년 커리큘럼을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숲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기본 완성반입니다. 그리고 기본 완성반 뒤에는 개념 완성반, 개념 완성반 뒤에는 실력 완성반이 있고요. 실력 완성반 뒤에는 만점 완성반이 있고요. 이 만점 완성반 뒤에는 파이널 최종 완성반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 너희들
이름만 봐도 대충 이제 커리가 어떻게 좀 단계가 올라가는지가 눈에 딱 보이죠. 그치? 그래서 일단 이 커리의 기본적인 시기와 특징 같은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 완성반은요. 1월부터 2월 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때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3월부터 개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3, 4월 달 들어가는 과정이 요 개념 완성반 과정입니다. 근데 3월 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시험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야? 3월 모의고사죠. 그쵸? 그래서 이때에는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력 완성반 단계는요. 5월부터 6월 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실력 완성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시험, 그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 시기 동안에는 누구랑만 경쟁을 해왔냐면 여러분들 친구들 또는 같은 나이의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실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전국에서 N수생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반수 N수생 친구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경쟁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6평이라는 시험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평을 보고 나면 이제 7월부터 8월 달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7, 8월 시기가 여러분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전체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긴장을 해. 6월 평가원이 끝났기 때문에 아 이제 재수 N수생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밀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가 바로 이 7, 8월 시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파이널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이널 과정은 9월부터 11월까지 가장 길죠. 총 10주차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이때에는 메인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9월 평가원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파이널과 함께 수능 시험이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파이널 과정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과 수능을 대비하는 최종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바로 여기 기본 완성 과정부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숲을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교재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랑 교재를 하나씩 보면서 좀 잘 체크해가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같이 펼쳐보실게요. 이 어휘 교재인데요. 어휘 교재 여러분 타이틀이 1등급 어휘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황 색깔 교재를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펼쳐보셨죠? 그러면 제가 이 어휘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휘 교재는요, 여러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6월, 9월, 수능 기출 어휘들과요. 플러스 교육청 기출 어휘 그 다음에 EBS 기출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마디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 있는 모든 어휘는요. 다 100% 무슨 어휘다? 기출 어휘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 기출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를 학습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의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 학습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교재를 보다가 단어를 막 외워요. 그쵸? 단어를 막 외우다가 아씨 내가 봤을 때 이 단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아니면 단어를 막 외우다가 내가 봤을 때 이 뜻은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뭐 이런 뜻은 건너뛰고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그 단어를 건너뛰고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perspective란 단어가 있죠. 영차 이거 뜻이 뭐니? perspective? 관점이란 뜻이죠. 관점. 써볼게. 관점.
근데 있잖아, 우리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perspective란 단어 옆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원근법이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 저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perspective가 원근법으로 쓰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에이, 이거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 막 이러면서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이런 거 나 본 적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다들 건너뛰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런 뜻을. 근데 있잖아요. 요 원근법이란 뜻은요. perspective가 교육청 지문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평가원 지문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는 교재에 있는 모든 어휘와 어휘의 뜻들이 다 무슨 어휘라고 보면 돼요? 100% 기출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빼놓고 암기하셔는 안 됩니다. 알겠죠? 모든 어휘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별해서 외우지 마세요. 제가 다 미리 선별을 해놓은 거니까. 됐지?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 방법. 일단 기본적인 어휘 학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3회독을 기반으로 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 반복입니다. 이 3회독과 무한 반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3회독이요. 여러분들 잠깐 교재 펼쳐보셨을 때 봤겠지만 어휘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모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휘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뜻이 쓰여져 있죠. 이 네모 표시가 왜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어휘를 학습할 때는요. 첫 번째에 있는 어휘부터 마지막에 있는 어휘. 그 마지막 어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2차 시부터 어휘책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차 시 범위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2차 시에 해당하는 범위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암기할 범위입니다. 그럼 그 범위에 해당하는 어휘를 처음 어휘부터 마지막 어휘까지가 첫 번째 범위인데 끝까지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 쓰지 말고요. 절대 막 어디에 공책 같은 데 막 쓰면서 깜지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시간 낭비, 최고로 시간 낭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절대 뭐 어디 쓰면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읽으세요.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이렇게 읽으세요. 뜻을 좀 가리면서 단어를 읽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내가 이 단어를 봤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그 단어들의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를 하실 때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똑같이 읽는데요. 두 번째 보다 보면 똑같이 체크된 단어인데 다시 봐도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꼭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 어떻게 하시냐면 더블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가셔서요. 마지막까지 쭉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편하게. 근데 마지막까지 다시 읽었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도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지? 나는 빡대가리인가? 왜 안 외워지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이렇게 여러 번 봐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뒤에 뭐가 붙는 거야? 이걸 또 반복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반복할 때는 크게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방법을 좀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식으로 반복하면 좋냐면 일단 세 번 체크된 단어 이런 것들은 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아요. 교재 내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교재를 정말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요. 형광펜을 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재는 2달에 한 번씩 새롭게 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재를 조금 너무 아끼지 마세요. 교재를 조금 너무 아끼지 말고요.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근데 저는 이 방법도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들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시게 되면요. 교복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수첩에다가 지금처럼 정말 안 외워지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첩에다가 정리하시고요. 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진 효과는요. 엄청납니다. 얼마나 엄청나냐면 일단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막 집에서 화장실 가면서 막 외우고 학교 가면서 외우고 하잖아요. 일단 칭찬을 들어요. 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 근데 이 칭찬의 효과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엄청난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는 티를 팍팍 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독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독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교재는 지금 안 펴보셔도 돼요, 여러분. 6월, 9월, 수능 기출 텍스트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싶은 문제들도 다 무슨 텍스트예요? 다 기출 텍스트예요. 100%예요. 그쵸? 근데 이 텍스트를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넣은 게 아니라요, 기출 텍스트 중에서도 제가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 놓은 텍스트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엄선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엄선할 때는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엄선했냐면, 이 기출 문항이 킬러 문항인가, 또는 거의 준킬러 문항에 해당하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문제들을 엄선했습니다. 이 준킬러라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를 준킬러라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오답률이 한 40% 이상 되는 문제를 우리가 준킬러 문항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조금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의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에 들어가면서 대입파, 즉 주제, 제목을 찾는 문제를 저와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문제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겁니다. 근데 좌절하지 말고요. 지금 첫 시간 첫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춰가면 돼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제가 시간 제한도 좀 둘 거라서 막 답 시간을 막 5분, 6분씩 주는 게 아니라 1분 30초 제한을 두고 푸는 거니까 조금 어렵고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리뷰 테스트 때 한번 복습하고 주간지 때 한번 더 복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원래 텍스트 자체가 어려운 거고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한테 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독해는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냐면 이렇게 수업이 구성돼요. 크게 두 가지 파트인데 첫 번째는 기반학습이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심화학습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기반학습의 개념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올바른 방식으로 글을 읽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평가원의 학습 가이드에 따른 글 읽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글이라는 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첫 시간에 제일 중요한 시간에 잡아놨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는요, 글을 정말 잘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또는 외부적 어떤 강의나 수업으로 인해서 글을 정말 조금 난해하게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읽냐면 주제 찾는 문제를 읽으라고 했는데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고요. however 뒤만 읽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정말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강좌가 오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수능 필수 어법을 총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수능 영어에 어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어법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안 좋으면 틀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버리고 가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수능 어법에 출제되는 어법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존재를 해요.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문제 풀면 확실하게 더 느끼실 텐데,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수능의 필수적인 어법 정도는 정리하고 가자라는 개념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법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막 투부정사가 뭐고요, 뭐 동명사가 뭐고요, 이런 수업하는 건 아니고 실제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감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라 100% 근거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법이 사실은 별거 아니고 조금만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구나, 이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수업이 바로 다음 주 수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반학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바탕을 두고 들어가는 학습이 이제 심화학습인데요.
요 심화학습은요,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면 항상 어렵게 느끼는 유형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그 유형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빈칸, 두 번째가 순서, 세 번째가 삽입 유형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은요, 수능 영어를 저도 10년 넘게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해가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절대평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문제 난이도가 결코 낮아지지 않았고 문항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빈칸, 순서, 삽입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심화학습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독해 강좌가 이제 끝이 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습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습과제를 보니까 상당히 좀 많아요, 양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다룰 내용들이고 지금부터는 자습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심화독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중에서 펼칠 필요는 없는데요. 제목만 한번 보시면 돼요. 문제풀이 강훈련이라는 교재가 있을 겁니다. 문제풀이 강훈련. 교재가 있죠. 그 한자로 써 있는 게 강하의 강자입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겠다라는 뜻의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이 심화독해 과정은요, 교재는요, 무슨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교육청 문제와요, EBS 텍스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간된 EBS라기보다는 최근 5년 동안 출제됐던 EBS 문제들 중에서 좀 좋은 문제들을 엄선해서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심화독해는요, 뭐랑 결이 같도록 구성을 해놨냐면 독해와 연계성을 높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독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요거죠.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인가 또는 제대로 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오늘 배운다면 이 방법론을 학습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적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 놓은 게 요 심화독해 과정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나 스스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봉투, 제가 앞에서 과제물 봉투로 나눠준 거 있죠? 그걸 이제 한번 뜯어볼 거예요. 지금 한번 뜯어볼게요. 스티커 때문에 좀 뜯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이 스티커를 달아가지고 배부를 해줄 거니까 그냥 좀 거칠게 뜯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냥 뜯으세요. 네, 뜯어보시면 모의고사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세트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죠. 네, 이제 앞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모의고사는요, 어떤 모의고사냐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설 모의고사 있죠. 메가스터디 모의고사, 이투스 모의고사, 종로 모의고사, 대성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들 있죠. 근데 그 모의고사들이 매년 이렇게 발간이 됐지만 그 모의고사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야, 사설 쓰레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설 문제들 중에서 또 좋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들 중에서 좋은 회차의 문제들만 엄선해서 담아놓는 게 지금 더 타이탄 모의고사로 명명된 여러분이 받은 모의고사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볼 만한 좋은 문제를 엄선한 사설 엄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주 어떻게 제공을 해드릴 거냐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문제가 담겨 있을 겁니다. 엄선된 사설 문제집 하나가 담겨 있을 거고요. 플러스 뒤에 분석서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분석서가 함께 담겨져서 여러분들께 배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OMR 카드를 가지고 실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OMR 카드가 같이 배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 세트 한 세트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서 70분간 집에서 실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한 회분씩 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간지인데요.
여러분들 이 주간지는 아까 제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 학습을 하는 마지막 퍼즐이 뭐라고? 이 주간지라고. 그치? 이 주간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요 독해 수업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를 봐요. 2차 복습이 끝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과제물 봉투에 넣어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요 주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3차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간지는 3차 복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 주간지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단위로 학습을 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문장 단위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문장 한 문장 좀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장 단위의 학습에 초점을 맞췄어요. 요걸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제 거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봉투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 얼굴이 박혀있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한 3장 정도가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선생님의 자의식이 너무 과잉이 돼서 아니면 자기애가 너무 뛰어나서 뭐 이런 걸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시다가 만약에 이거를 에잇 하면서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게 아프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공부하다가 힘들 때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냥 보게 될 아주 좋은 문구들을 제가 담아놨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잘 활용하면서 동기부여할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O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OT 노트에 보면 10%의 법칙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쵸? 제가 이 시기에 1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거의 지금 강의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초창기에 했을 때 만났던 학생의 얘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영어 등급이 딱 3등급이었었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뭐 70점 중반을 넘는 3등급도 아니고요. 뭐 이제 딱 그냥 70 초반대. 잘 안 나오면 뭐 68, 67까지도 나오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저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때? 가능할 것 같아? 진짜? 대단하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네가? 라고 하면 비웃음을 칩니다. 그 친구를 믿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부모님밖에 없어요. 엄마 저는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내 아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네가 뭔 의대야. 3등급으로 의대를 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특히 1년밖에 시험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완전 허풍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여기 앞자리 있잖아요. 제일 앞자리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1월에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끝까지 이제 수능이 끝나는 그때까지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놓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제가 주는 과제물에 대해서 뭐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안 해오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1년 만에 청균관대 의대에 합격을 했거든요. 놀랍게. 아주 놀랍죠. 근데 누가 보면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겪고 나서 무슨 책을 읽었냐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UCLA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인데 지금이 딱 새해잖아요. 그쵸?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다 하나씩 세웠을 거야. 그치?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이런 목표가 있고 올해는 진짜 대입을 성공적으로 끝내야지. 이런 목표를 하나씩 세웠을 거야. 근데 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제 실행을 함에 있어서요. 25%의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에 그만둔대요.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한 달 내에 목표를 그만둔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뭐에서 알 수 있냐면 너희들 친구들 중에 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친구들 있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둡니다. 나 오늘부터 운동 시작할 거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달 내에 그만둡니다. 이것만 봐도 이 목표를 실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그 친구가 유일하게 잘했던 거 그거 뭐야? 1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끌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선 이렇게 정답을 내요. 전 세계에서 1월 달에 처음 목표를 세워서 1년 동안 끌고 가서 그 목표를 실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단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희망이 생겼어요. 되게 쉬운 게임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초심을 유지해서 그대로 끝까지 가기만 해도 나는 전국 몇 퍼센트 안에는 들 수 있어? 최소한 8% 안에는 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말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쉬운 게임인 거야. 사람들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유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등급은 제가 그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그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어봤어. 야, 너는 뭐 무슨 동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친구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기대했었냐면, 선생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강력한 동기와 막 강력한 무의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저는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냥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학생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공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좀 띵해지더라고요. 아, 맞아.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혹도 너무 많고.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아,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건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엉덩이가 가진 집중력 가지고 하는 거다. 그리고 시간이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1월이 돼서 정말 많은 계획들, 정말 많은 목표들 잘 세워놨겠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를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행동을 하려면 엉덩이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시작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시작을 끝까지 잘 유지시켜가서 그 자리에 계속 서서 앉아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부터 잠깐 멈추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가 원래는 우리가 10시 수업이 종료가 돼요. 10시에 수업이 종료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한 50분 정도를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께는 제가 미리 안내 메시지를 또 따로 발송을 할 거거든요. 근데 혹시 그걸 안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고 연락할 시간이 된다면 잠깐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부모님께 오늘 한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수업이 종료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을 전해놓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죠? 그치? 그리고 혹시 부득이하게 난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일찍 하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15분이니까 20분까지 5분간 잠깐 쉬었다가 저랑 이제 본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갈게요.